공무원과 군무원의 차이점. 공무원하고 군무원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하고 군무원 국어를 비교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문법이요. 군무원은 정보가 없어요. 그냥 생으로 내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다 암기해서 알아서 니네가 문제를 풀어. 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발음까지 싹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공무원은요. 이걸 줘요. 이제부터 정보를 줘요. 지문에 니을 기억은 기억으로 발음한다. 이게 줘요. 정보를 받으니까 훨씬 쉬워지니까 외울 것들이 확 줄어들겠죠. 네. 그다음에 문학. 문학 말씀드리면 저희는 와 시조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고전 옛날 말 있죠. 막 아래 점 들어가고 나란 말씀에 중기계 따라 서로 사마띠 아니하세요. 네 그거 다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군무원입니다. 다 해야 돼요. 공무원은 싹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무원에서 문학의 의미가 없어요. 독해나 화법작문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뭘 얘기할 게 별로 없고요. 한자요. 공무원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자와 한자성어 그대로 있습니다. 마지막 피셋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에서 새롭게 들어간 거고 저희는 없어요. 행정법? 네, 한번 행정법 말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드려보죠. 일단 차이가 있는데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결론은 아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결국 공무원이나 군무원이나 접근 방법 똑같다는 게 결론이에요. 일단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항수에서 일단 차이가 있죠. 9급 같은 경우는 25문제, 7급도 25문제라서 공무원은 9급 20문제고 7급기 25문제잖아요. 그래서 문항수에 있어서 9급만큼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배점이 하나당 5점이냐 4점이냐 이런 좀 디테일한 차이는 있겠죠. 자 그런 거고 이제 시험 범위가 공무원은 그냥 쉬워요. 그냥 행정법 9급은 총론만 보고 그러니까 행정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한 4천여 개의 법령이 있다 그러는데 이 중에 핵심이 되는 총론이 이제 전면적으로 출제되고 강론은 안 나와요. 나머지 한 3,900개 법은 안 나온다. 근데 7급은 25문제 중에 한 5문제, 20% 정도는 강론이 출제가 되니까 조금 더 출제 범위가 넓죠. 넓고 총론, 9급 총론이나 7급 총론이나 7급이라 해서 꼭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강론 때문에 좀 공부 부담이 있다. 이 정도고요. 군무원은 거의 비슷한데 문제가 뭐냐면 군무원 9급에도 강론이 공식적으로는 출제가 되는데요. 비중이 되게 애매해요. 25문제 중에 정말 많이 나와야 2문제고 한 문제 나올까 말까 보통 이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거의 막 안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고 총론, 강론 우리가 칼로 무자르시 뭐 구분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총론 공부하다 보면 강론도 걸쳐 있어. 그래서 사실상 이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한 정도로 출제되고 7급은 전면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올해 시험만큼은 비중이 이렇게 5문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네,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9급 하신 분들은 그래서 강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좀 그치? 애매하실 저도 텐데 그거 궁금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이 감이 와요. 이거 다른 과목 지금 좀 내가 빵꾸 날 것 같고 지금 총론만 해도 여력이 안 생긴다 하면 제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여력이 있고 예를 들어 국방부 같은 데 인기 많은 데를 지원해가지고 내가 고득점을 진짜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강론까지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는데 7급은 그게 옵션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뚜렷한 차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면에서는 어떻느냐. 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분명히 출제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래요. 서울말로 기껏 공부해 놨더니 약간 문제는 지방 사투리를 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군무원이. 어디가 군무원이? 군무원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는 판례나 대법원 판례나 법조문 표현의 원문을 가지고 이걸 조금 변형을 해서 내요. 그래서 제가 가다반 우리 당일날 보면은 문제 전달되자마자 바로 가다반 뽑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보면 딱 나와요. 이거 어디서 냈고 뭐에서 냈고 기계적으로 나와서 가다반 금방 뿌립니다. 근데 군무원은 한 25문제 중에 7문제 정도는 이게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출처가 뭐지? 약간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도 지방 사람이지만 저는 이제 대전 사람이라 사투리를 잘 몰라요. 근데 영남이나 호남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뜻 정확히 맞을까? 약간 당황스러울 때 있어. 그러면 이게 추론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사투리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거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9월부터 7월부터 여유 있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 1월부터나 3월부터 갑자기 벼락치기 하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4개년 기출문제집을 본다고 했을 때 군무원을 제끼라 해요. 왜냐면 우리 시험 아니니까. 근데 군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표준으로 서울말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 사투리도 봐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보되 4개년을 2개년으로 줄이라 그래요. 경영학 과목에 대해서 공무원과 군무원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가직 같은 경우 이제 감사직렬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이제 감사직렬 7급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두 자리를 뽑아본 적이 없는 시험이에요. 너무 네, 조금 그러니까 너무나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쪽의 거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그래서 공무원하고 군무원은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군무원 경영학에서 7급과 9급이 있는데 둘의 난이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9급보다 7급이 급수가 높으니까 7급이 더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특히 2024년도도 마찬가지였는데 9급이 더 어렵던 애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경영학에 대해서 9급과 7급을 나눴을 때 난도의 차이는 아니다. 그러면 그럼 무슨 차이예요? 어떤 차이가 가장 크냐? 문제 유형의 차이예요. 아 맞아요. 오. 행정법도 조금 네, 그래요. 그러니까 9급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대한 보기가 짧아요. 오. 근데 7급은 보기가 문장으로 길어요. 음. 요 두 가지가 9급과 7급을 나누는 차이인 것 뿐이지 난도를 가지고 9급과 7급을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문제 유형이 보기가 길면 7급, 보기가 짧으면 9급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니까 그 난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